네, 오늘은 신축년 새해 맞아서 강원도지사님 모시고 강원도의 신년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님 연결합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아직 안 하셨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조금 늦었지만 새해 인사 올립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원주시를 비롯해서 강원 남부권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지사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신년이 벌써 오늘 이틀째입니다. 신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일정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이렇게 너무 지난 연말에 너무 많은 숫자가 발생해서 그걸 잡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예, 연초부터 아주 바쁘시군요. 네. 네. 예, 2020년 지난 한 해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도정을 좀 돌이켜볼 때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도정도 작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정 전체를 압도한 한 해였습니다. 우선 1차 피해, 그러니까 직접 피해죠. 원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가 지금까지 전부 412명이 발생해 있으신데요. 그래서 생긴 피해가 많이 있었고 그것보다도 그에 못지않은 피해가 2차 피해, 경제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원주시 같은 곳에 피해가 커서 상경기가 얼어붙어 가지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지금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 작년 한 해의 일이었고 지금도 그런 그 흐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2021년 올해 새해에는 도정 최우선 과제를 코로나19 퇴치라고 밝히셨는데요.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죠. 역시 코로나19도 이와 관련된 발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강원도의 대응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네, 올해도 올해 도정 목표도 코로나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 체제를 대폭 강화하는데 도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질병이 갑자기 발생해서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응급 조치를 하는 단계였다고 도민들께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를 해서 코로나를 퇴치하는 해로 저희들이 도정 목표를 정했고요. 지금 이 코로나를 완전히 제로로까지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코로나가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검사, 추적, 격리 이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도전이 되겠습니다. 이 이제 검사해서 추적하는 속도를 얼마나 빨리 높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검사 역량을 대폭 높이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인원, 장비, 시설, 예산을 더 투자하고 강원도의 행정조직 전체 그리고 민간조직 그리고 공공조직 전체가 코로나 퇴치에 동참해서 올림픽 때처럼 전 도민이 대응하는 그런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2.5 단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단계가 계속 지속이 될 건지 또 연장돼야 되는 건지. 그게 지금 이제 17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는 새로운 단계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와 우리 도가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단계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제 7명 발생하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면 지금 단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긴 한데 정부와 잘 조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상경기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네. 좋은 결과 네.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또 많이 해결이 됐어요. 특히 원주 제천 간 복선 전철 개통 이루어졌죠. 앞으로 네네. 고속철도와 간선 철도망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강원도 네네. 차원의 철도망 확충은 어떻게 좀 진행될 계획인가요? 네, 지난 이제 5일 그 새해 첫 행사로 대통령께서 원주에 오셨죠. 네. 그래서 이제 원주 제천 간 복선 전철 개통식을 했는데요. 이 개통식이 아주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교통망이 대폭 확충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동해 북부선이라고 해서 강릉에서 고성으로 가는 철도, 그러니까 원주에서 강릉으로 가서 다시 북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그 철도가 올해 착공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강원도 쪽에서는 춘천 속초간 철도도 올해 착공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원주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여주 원주간 복선 철도도 예타가 지금 통과돼서 그것도 최종 결정을 올해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되면 강원도 북부, 강원도 중부, 강원도 남부의 교통망, 이 교통망이라면 이제 철도와 고속도로를 말하는데요. 거의 대강이 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남은 구간 하나가 홍천 용문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 구간도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결정을 정부로부터 받아내도록 우리 도의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아서 계속 요점만 정리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4.27 판문점 회담 또 9.19 평화선언까지 이어지면서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 온 바 있는데 네네. 현재 남북관계 현안과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미국의 또 대통령도 바뀌는 시점이고요. 네네. 아마 올해는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이제 베트남 정상회담 이후에 아주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제8차 당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있고요. 지금 북한의 당 대회에서 이 표명된 입장에 따르면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나오고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나온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발표했고, 우리 남쪽에 대해서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남쪽하기 나름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우회적으로 썼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문을 조금 열어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 이후에 베를린 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2024년에 강원 청소년 올림픽이 열리게 돼 있는데, 이것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처럼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4.27 판문점 회담에 이어서 버금가는 좋은 남북관계 개선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빼놓을 수가 없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지만 관련 시설 활용 방안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고요. 2018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의 큰 축이었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문제, 현재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알펜시아 리조트는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한 매각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저희들 생각보다는 매입 의사를 밝힌 이런 기업들이 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정 가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또 향후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하고 맞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것을 잘 갖춘 매수자가 있을 것인지는 조금 더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네, 지금 이제 뭐 이번에 매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남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거는 꼭 도민 여러분들께 좋은 보고를 해 올리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주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업무 협약을 한 이후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다포장기화로 사업이 물거품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주시의 구종축장 부지 활용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이게 좀 늦어지고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이 종축장 땅을 원주 시민들께 드려서 원주 시민들께서 원하는 용도로 쓰게 해드린다. 이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실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들에 좀 부딪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올리는데요. 무슨 문제냐 하면 이 땅이 지금 우리 도에서 강원개발공사로 넘겨줘서 강원개발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제 강원개발공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원주시로 그냥 무상으로 넘겨드려야 되는데 아무 대가 없이 이 땅을 그냥 넘겨드리면 배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럽니다. 자기 회사 이익을 배반하는 이제 이렇게 임원이든 이렇게 징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되지 않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봉착해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어서 좋은 답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늦어진 데 대해서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에 이제 봉착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좋은 해법들을 찾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원주시에 유일하게 주신 선물인데 임기 내 꼭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보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도 좀 당황하고 있고 이렇게 좀 빨리 해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올해 강원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일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코로나 퇴치가 가장 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권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원격 진료를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규제개혁 특구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정밀의료라고 해서 아주 사업성도 크고 우리 원주시하고는 너무 잘 맞는 정밀의료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의료 규제개혁 특구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정받는 것을 아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정밀의료는 굉장히 사업도 크기도 하고 또 장래성이 밝은 미래 첨단 산업이어서 이것이 원주시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봐서 원주시의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밀의료사업 규제개혁 특구 지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료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게 다 있죠. 그 진료 기록이 지금 각각의 병원에 각각의 이제 차트가 만들어져서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걸 디지털화해서 한꺼번에 다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석해서 진단을 빠르게 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되기만 하면 원주시가 이 정밀의료의 중심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자체의 좀 공통적인 고민이죠. 빈부격차와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당면한 문제가 많은데 우리 강원 지역에서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책을 구상 중이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저희들이 긍정적인 신호 하나는 우리 강원도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3, 4년 동안 계속 줄었었는데 작년 인구가 늘었습니다. 인구 증가를 원주시가 견인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영서지방의 춘천, 그 다음에 영동지방에서는 양양 등이 견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이곳에 살러 오시는 분들이 좀 늘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기를 낳는 숫자가
전국에서 한 10% 정도 줄었는데 우리 강원도는 2%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원인이 뭔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육아수당, 그러니까 아기를 한 명을 낳으면 1인당 30만 원씩 4년 동안 매달 이렇게 드리는 이 정책이 효과를 본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장기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올해부터는 4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달 40만 원씩 4년간 드리니까 이게 좀 젊은 어머니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지 않나 해서 요 정책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강원도에 살러 오시는 분들을 계속해서 유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힘들게 인상된 출산 정책 이 문제도 꼭 좀 해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네. 끝으로 뭐 임기 중 목표하고 계신 사업이나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제가 임기가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네. 임기 말까지 코로나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영에 가깝게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흩어진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시켜서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꼭 성취하는 것을 마지막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자, 새해 인사는 여기까지 듣고요. 종종 모시겠습니다. 자주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원도는 올해 도정 목표를 방역과 경제라고 밝혔는데요. 강원도가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침체된 경제 상황을 이겨내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였습니다.